7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7월 16일 오늘은 꼭 1년 전인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선 오늘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오늘 로투데이에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해서 태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했던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이 개선됐을까요? 꼭 병원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은 어떨까요? 신세아 기자입니다. 뻘짓해 등 욕설 및 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하 및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쓴다. 너무 심하게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 의사들이 간호사를 낮게 보는 게 있다. 같은 의료진으로 취급해주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무시한다. 폭언, 갑질, 한숨 등 무언의 압박을 겪곤 한다. 업무를 본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이를 지시하고 배우는 사람의 노력은 봐주지 않고 상대를 주눅들게 하고 업무를 더 힘들게 만듦.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지난 6월 의료연대 본부 조합원 등 1,3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별로 안전하지 않다 32%와 전혀 안전하지 않다 8%를 합쳐 4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 등 의료 인력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병원 입장에서 보자면 최소한의 인력과 교육 시간을 투입을 해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하는 강한 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병원에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한 명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병원의 부품으로 특히 대형 병원 등 노조가 있는 병원은 그나마 나았지만 노조가 없는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줄었냐는 질문에 노조가 있는 병원은 매우 많이 줄었다가 19%, 조금 줄었다가 43%로 줄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반면 노조가 없는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45%, 전혀 변화가 없다가 32%로 77%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 노조가 없는 경우 16%가 매우 심각하다, 63%가 심각한 편이다라고 답해 79%가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대응을 포기한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괴롭힘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막막했다. 간호사들이 초과 근무를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 신규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으려 한다며 선임들이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같은 노동자인 을과 을이 대립한다. 나도 그렇고 다른 동료도 그렇고 업무적으로 태움당할 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다는 게 간호사들의 하소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간의 분쟁으로만 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석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야를 병원 바깥으로 돌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최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46.5%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절반 가까이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는 건데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가 어릴수록 상용직보다는 비상용직이, 노조 조합원보다는 비노조원이, 관리자보다는 일반 사원급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전부 높았습니다. 비정규직과 여성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고임금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보다 괴롭힘이 줄었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고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서 괴롭힘이 줄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고, 그리고 좀 우리 노동 현장에서 상대적 강자라고, 뭐 절대적인 강자는 아니죠. 상대적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괴롭힘이 줄었거나 혹은 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괴롭힘을 유형별로 보면 이게 눈에 안 보이냐, 눈가를 빼서 씻어줄 것 같은 폭언과 폭행, 네가 날씬하면 다야, 언제까지 가만둘 것 같은 협박,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차별, 업무의 강요, 부당지시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 고작 3%밖에 안 되고 중복응답을 포함해 열의 6명 이상은 참거나 모르는 척한 걸로 나타났고 32.9%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은 있지만 정작 괴롭힘이 벌어졌을 때 법이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러 조치 의무나 여러 가지 의무들에 대한 것들의 규정들이 미비하다 보니 괴롭힘이 줄었다고 느끼긴 하지만 실제 내 경험이 확 줄어들지는 않는 뭐 이러한 결과들을 좀 만들었다. 여기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경비원, 파견 특수고용직 등은 그나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소기의 성과와 취지에도 사각지대와 한계 역시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면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그 금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를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로는 네. 뭐 사실 확인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이제 보호 조치하고 또 네. 가해자를 징계하고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업장에서 이제 좀 자율적으로 이제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언뜻 듣기에 갖출 건 웬만한 건 다 갖춘 것 같은데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네. 법률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명시를 하고 네. 이를 규율했다는 점에서는 뭐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 사내 절차를 통한 이제 자율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를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과 비교를 해보면 네. 예방 교육이나 뭐 사고 시 조사, 그리고 네. 피해자 보호 조치, 또 가해자 징계,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제 네. 이를 위반하면은 좀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에는 제재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요. 네. 이 직장 내 성희롱 경우에도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좀 미미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그것마저도 없다라는 이제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좀 이런저런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만 이제 난 모르겠다 하고 나 몰라라 하면은 사실 네. 뭐 더 이상 강제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에는 네. 이 자율적 해결이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또 적용 범위로 인한 한계도 지적이 됐습니다. 네. 이제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들어있는 취업 규칙의 작성, 신고 의무도 네.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요. 네.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범을 만들 필요도 사실상 없습니다. 네. 이제 나아가 이제 원청, 하청은 네. 엄연한 이제 갑을 관계인데도 고용노동부는 이제 같은 직장이 아니다라는 네. 이런 이유로 이제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것도 네. 이제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선 방안은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관련해서 이제 2019년에 이제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채택된 이 폭력과 괴롭힘 제190호 협약이 기준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 190호 협약은 인간의 존엄에 이제 협약의 기초를 두고
하고 네. 또 좁은 의미의 사용 종속 관계로만 이제 괴롭힘 문제를 축소하지 않고 네. 이제 일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협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는데요. 네. 이 협약은 그러면서 이 사업장 내에서의 뭐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령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분쟁 해결 기구 절차에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네. 것들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게 되면 네. 관련 기구 설치 등 사업장 내에서 해결을 담보할 수 있는 좀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네. 또 사업장 내에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엔 네. 뭐 인권위, 뭐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아니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등으로 이런 외부적 구제 절차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선언적으로 뭐 직장 내 괴롭힘 하지 말자 뭐 이런 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좀 예방할 수 있고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참가자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형법상 처벌의 영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갖고 들어가게 되면 네.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좁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아직도 양날의 칼인데요. 네. 결국 법제도 마련과 운영의 묘, 좀 이 두 축이 조화를 이뤄야 하지 않겠냐라는 데도 참가자들이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어렵네요. 뭐 어쨌든 확실히 회사나 사용자 선의에만 맡겨놓을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이슈플러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처벌 조항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국회 토론회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사례를 통해 왜 처벌 조항이 필요한지 짚어보고 발의된 법안 내용을 이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월 5일 서울의료원 서지훈 간호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병원 내 경무와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사망 얼마 전 고 서지훈 간호사가 지인과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흑흑 눈물이, 너무 무서워 분위기 후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못하겠어와 같은 표현이 눈에 띕니다. 너무나 외롭고 서럽, 빡센 거도 더 빡세고, 상근직인데 퇴근을 못해 같은 표현에선 외로움과 서러운 힘든 감정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병원과 병원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유서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받지 말아달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박선욱 간호사도 태움에 시달리다 2018년 2월 15일 설 연휴 첫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한 지 불과 6개월 만입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의 휴대폰에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매번 끼니도 거른다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태움, 제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뜻과 병원이 간호사들을 연료로 태워 운영한다는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병원 은어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 환자 수가 2016년 기준 7명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중하위권으로 노르웨이나 스위스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총 간호사 대비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 활동 간호사는 49.3%로 OECD 평균 68.2%와 비교하면 한참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인구 1000명당 실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더욱 떨어져 의료 선진국의 경우 중환자실 간호사 1명이 한두 명이야만 담당하도록 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보통 3, 4명, 많게는 5명까지도 맞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박선욱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극심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중환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는 한 명당 1명 이렇게 맞게 되는데 우리는 뭐 못해도 3명, 많으면 5명 뭐 이런 구조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병원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 죽어가는 이런 조건.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20만 명의 간호 인력들은 아직 생존해 있을 뿐이다라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지난 6월 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냥 참거나 모른 척했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났고 친구와 상의했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어 26%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회사 동료들과 집단 대응을 했다는 응답은 4%, 고용노동부, 인권위,
권익위, 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3%밖에 안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대부분 그냥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질에 포기, 체념하고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본 경우는 열에 한 건 될까 말까한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8%가 인력 충원 등 괴롭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 개선을 꼽았고 그 뒤를 이어 27%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구체화와 처벌 조항 강화를 들었습니다. 병원 현장에는 또 다른 서지훈과 또 다른 박선욱이 오늘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서울 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졌던 경험들이 어찌 보면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가운데 국회엔 지난 9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먼저 고객응대 근로자나 아파트 경비원 등 기존 근로기준법 직장 내 금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 도급인, 사용인 또는 입주민 등에 의한 괴롭힘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금지와 사용자 보호 조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자체에 대해서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가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처벌조항 신설과 사용자의 보호 조치 미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노동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의원의 설명인데 법안 통과 관건은 역시 민주당의 동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